예술과 현실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21번은 가와나 두 지문을 읽고 대답하는 문제인데 이런 문제가 가장 어렵습니다. 근데 왜 어려운 문제가 첫 번째로 나왔냐? 가와나 두 지문이 이해가 됐니? 정말 머릿속에서 들어있는 거 맞아? 그래야지 그 다음 문제 풀 수 있을 텐데 하고 점검하는 용도입니다. 1번, 가는 인식 주체가 인식의 한계를 극복하는 과정을. 이 글이 인식의 한계에 대한 글이었나? 한번 돌아가 볼까? 하는 순간 모의고사를 푸는 아주 나쁜 습관이 하나 생기게 됩니다. 모의고사는 돌아가서 내용을 다 확인해서 풀으라는 문제들이 아닙니다. 글을 정확하게 읽고 이해한 바대로 문제를 풀어야 하는데 자꾸 돌아가서 풀다 보니 시간이 부족하게 됩니다. 우리 힘들지만 1학년 때부터 정확하게 문제 푸는 습관을 가져봅시다. 가를 한번 떠올려 보는 거야. 가는 어떤 글이었지? 맨 처음에 사람마다 가진 신체 조건이 달라서 세상을 달리 본다고 했고, 의식 수준이 성장하자 사람들이 이제는 구체적으로 눈에 보이는 거로는 만족이 안 돼. 나는 또 형이상학적인 게 좋아. 라는 현대인들의 생각이 현대회화에 담기게 되었다. 그래서 현대회화가 점점 추상화되어 갔고 사람들이 이제 현대회화는 현실 세계 못 담아내네 라고 이분법적으로 뚝 잘라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아니야. 현대회화의 추상성, 상상성도 다 현실을 바탕으로 한 거니까 현대회화의 가능세계와 만나는 건 현실을 만나는 거랑 똑같아 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다시 떠올려 보니까 가글은 인식 한계랑은 전혀 관련이 없었네. 2번, 가는 현대회화의 추상성을 이분법적으로 이해해야 된다? 에이, 아니. 이분법적으로 이해하지 말자는 글이었습니다. 3번, 세계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회화 예술을 이해하는 관점을. 이게 맞죠. 사람들이 조건에 따라 세상을 다르게 보고 그 조건이 더 의식 수준이 향상되자 회화에서도 추상성을 요구하게 되었다. 사람들의 의식과 인식과 관련 지어서 현대회화를 설명하는 글이었습니다. 4번, 가는 인간의 의식 수준의 성장에 따른 현실 세계의 변화? 이 글이 현실이 변하는 걸 이야기하고자 하는 글인가? 아니,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의식 수준, 조건에 따라 어떻게 현대회화가 달라졌냐, 현대회화의 성격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한 글이었습니다. 5번, 가는 현대회화가 세계를 추상적으로 드러내는 방식? 이건 방법이나 방식을 설명하는 글이 아니라 현대회화를 어떤 식으로 이해할 것인가, 그것도 사람의 인식, 의식 수준과 함께 라는 글입니다. 이제 나로 가보겠습니다. 1번, 나는 인식의 한계가 나에서도 인식의 한계가 나왔었나? 한번 떠올려 봅시다. 나에서는 처음에 예술은, 특히 회화는 가시적, 눈에 보이는, 비가시적, 보이지 않는 특징을 둘 다 지니고 있고, 전통회화는 가시적인 속성으로 객관적인 세계를, 현대회화는 가시적인 속성으로 화가의 내면, 비가시적인 속성을 많이 드러냅니다. 그런 현대회화의 추상성, 현실과 분리되는 성격이 점차 음악에도 퍼져나가고 음악도 현실과 동떨어지게 되었다. 아니야! 라고 대항하며 예술과 현실을 결합시키려는 여러 예술가들을 나열했던 그런 글이었습니다. 에이, 그럼 이것도 한계에 대한 글이 전혀 아니었네요. 2번, 나는 회화가 비가시적인 면을 드러내는 원리를, 이 글은 원리를 설명하는 글이 아니라 예술과 현실의 관계를 어떻게 볼 것인가, 관점을 설명하는 글입니다. 3번, 나는 예술과 현실의 관계에 대한 상반된 인식. 이게 맞죠. 어떤 상반된 인식? 예술과 현실이 분리되어 있다는 인식과 아니야, 결합되어 있어 라는 인식,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옵니다. 4번,
나는 일상으로부터 분리되어가는 예술의 흐름을 선생님 그러면 여기 분리가 있으니까 4번도 맞지 않아요? 이게 나 글 전체가 다 분리되어가는 양상을 보여주는 건 아니잖아. 분리랑 결합을 서로 대조해서 보여주는 거니까 이것도 틀리다고 해야 됩니다. 5번, 나는 현실 세계에 의해서 회화와 음악이 변하는 계기? 이 글은 예술과 현실의 관계가 어떤 것이냐를 보는 거지 현실 때문에 예술이 변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됩니다. 22번, 가래 바탕으로 존재명과 관련하여 추론하는 추론 문제입니다. 1번, 하나의 회화 작품을 함께 여러 사람이 감상하더라도 각 감상자가 지닌 인식 틀에 따라 서로 다른 존재면을 인식할 수 있겠군. 그렇죠. 사람마다 가시, 가청, 사용하는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보는 세상의 얼굴, 존재면도 달라지게 됩니다. 2번, 새로 개발된 기술을 지칭하는 용어가 1번과 연결되네. 사용하는 언어가 달라져서 이게 일상 언어로서 지위를 갖게 되면 그 추가된 언어 때문에 보이는 존재면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인식 틀은 고정적이다, 변한다, 변할 수 있습니다. 3번, 형이상학적인 것에 대한 갈망으로 형이상학적인 것이 뭐라고? 추상적인 것, 더 철학적인 것, 형태 그 이상의 것. 회화에 나타난 현실 세계 존재면이 추상적 방향으로 점점 변하게 되었다. 사람들이 점차 형이상학적인 것, 추상적인 것을 추구하자 그림에서도 그런 경향으로 형태나 모양 등이 많이 변형된 추상적 그림이 나타나게 됩니다. 4번, 개개의 과학 학문은 하나의 존재면이 서로 관련 없는 여러 개 존재면들로 구성됐다? 아니요. 과학은 예술과 달리 어떤 특징이 있다? 일의적인 특징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분석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한 가지 대상을 깊게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수직적, 일의적 특징이 있습니다. 5번, 입체주의 화가 회화에서 현실 세계 존재면과 가능 세계 존재면이 수평적으로 혼재해 있다. 크게 예술의 특징이었죠. 예술은 수직적이다, 수평적이다. 수평적으로 내가 보는 것, 보고 싶은 것, 상상한 것을 다 합쳐서 한 화폭에 담아낼 수 있는 과학과 차이가 나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답은 4번, 23번. 가와 나를 바탕으로 기억, 전통회화, 니은, 현대회화를 비교하는 비교대조 회화 문제입니다. 1번, 현실 세계의 존재면을 드러내기 어렵다는 한계를 갖는다. 여러분, 전통이든 현대든 모든 회화는 가시적, 비가시적 속성을 둘 다 지니고 있기 때문에 한계가 없습니다. 존재면 그림으로 그려서 드러낼 수 있습니다. 누가? 둘 다. 둘 다 가능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는 1번 선지는 틀렸습니다. 2번, 현실 세계 사실적 재현을 통해 화가의 내면 세계를 드러낸다. 두 개가 섞였네. 현실 세계를 사실적으로 드러내는 건 전통이야, 현대야? 전통의 특징이고 화가의 비가시적인 내면을 드러내는 게 현대회화의 특징입니다. 이 두 가지를 섞어서 설명한 2번도 틀렸습니다. 3번, 다양한 가능 세계와의 만남을 통해 현실 세계에 더 가깝게 다가가게 해주는 게 있지. 그게 뭐야? 바로 현대회화지. 현대회화가 수평적으로 현실 세계, 가능 세계를 섞어서 보여주잖아. 그런데 3번은 전통회화가 그런 특성을 지녔다고 해서 또 틀렸습니다. 4번, 가시적 속성과 비가시적 속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동시에 가지고 있는 거 맞아. 누가? 둘 다. 둘 다 가지고 있는데 한쪽만 가지고 있다고 설명해서 4번도 틀렸습니다. 5번, 현실 세계의 객관적 외면을 의도적으로 변형해서 현실 세계를 다양하게 드러낸다. 누가? 니은의 현대회화가 현대회화의 추상성, 상상의 세계를 보여주는 특징을 설명했기 때문에
정답은 5번입니다. 24번. 보기 분석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한 의과대학에서 구스타프 클림트의 대표적인 표현주의 작품 키스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대. 이 보기의 첫 문장이 보통 이상한 게 아니야. 아니 왜 그림을 의과대학에서 발표하지? 라는 궁금증 하나랑 두 번째, 왜 굳이 클림트의 작품이었어야 됐을까? 그 답은 표현주의에 있습니다. 표현주의가 가지문에 나온 수평적인 회화의 특징을 드러내는데 사용됐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건 혹시 가지문에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과학, 의과대학도 과학이잖아. 과학과 예술의 관련성, 또 표현주의의 특징을 보여주려는 글인가? 라는 생각을 가지고 봅시다. 연구진은 이 회화 속 남녀 의상에 한 사람의 생명체가 완성되기까지의 순차적 세포 분열 과정이 과장된 크기와 다양한 색으로 변형되어 그려져 있음에 주목했다. 여러분, 세포 분열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림이 아니고 세포 분열만 가지고 보면 얘는 과학이야, 예술이야? 과학이야. 과학은 가시적인 측면이야, 비가시적인 측면이야? 가시적이야. 이걸 클림트가 어떻게 드러냈어? 똑같이 드러냈어? 아니면 과장하고 변형해서 드러냈어? 가시적이었던 과학의 일부분을 자기 마음속에서 주관과 섞어서 더 과장하고 변형해서 드러냈다는 현대 회화의 추상성을 드러내려는 복이네.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클림트가 당시 현미경 기술의 비약적 발전에 따른 생물학적 탐구에 대한 성과를 토대로 그 전까지는 현미경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 그렇게 세포 분열 과정까지 보지 못했는데 현미경이 발달하게 되자 못 보던 것까지 보게 되고 그 성과를 토대로 이 그림을 그린 거구나. 이 부분은 조건이 달라졌을 때 얼마나 인식을 더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예시이네. 조금만 더. 이를 토대로 삶과 죽음, 생명에 대한 자신의 깊은 관심을 드러냈다. 생과 사에 대한 관심은 눈에 보이는 가시 영역이야, 비가시 영역이야? 비가시 영역이야. 이 글의 보기는 과학적 발전, 과학의 가시적인 속성을 얼마나 변형해서 그렸나? 도구가 발달했을 때 그걸 어떻게 응용해서 현대 회화에 적용할 수 있나? 또 그 그림을 통해서 화가의 비가시적 내면을 어떻게 드러냈나를 보여주는 글이네. 이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1번. 생명체가 완성되기까지의 세포 분열 과정을 밝혀낸 생물학적 지식이 드러내는 현실 세계는, 이건 1번은 예술에 대한 게 아니야. 딱 생물학적 지식, 세포 분열까지만을 묻는 거야. 세포 분열은 과학이야, 예술이야? 과학이지. 이 과학은 일의적, 객관적, 수직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뒤에 설명이 이 내용입니다. 현실 세계는 클림트의 회화에 비해, 예술에 비해 일의적이다. 과학은 훨씬 더 예술보다 이리적이다. 맞는 내용입니다. 2번. 현미경 기술의 발전으로 세포 분열 과정을 직접 관찰할 수 있게 된 건 못 보던 영역까지 보게 된 거니까 도구의 발달로 조건이 달라진 거고, 조건이 달라져 현실 세계가 새롭게 지각된 사례가 맞습니다. 3번. 클림트 회화에서 세포 분열 과정이 현실 그대로 드러났어? 과장되고 변형됐어? 과장되고 변형됐어. 그게 바로 현대 회화의 추상성입니다. 4번. 클림트의 회화는 색과 형태를 가진다는 점에서는 가시적이야. 또 세포 분열 과정이라는 생물학적 탐구를 다루고 있다는 것도 이게 과학이잖아. 과학은 가시적이지. 뒤에서 비가시적이라고 해서 4번이 틀렸습니다. 5번. 클림트의 회화에서 삶과 죽음, 생명에 대한 화가의 관심이 드러난다. 생과 사에 대한 관심, 누가 갖는 관심? 화가가. 그건 화가 내면에 있는 거잖아. 이건 비가시적인 속성이 반영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가시적인 것을 비가시적이라고 설명한 4번입니다. 25번. 가와 관련하여 나의 언급된 인물들에 대해 파악해보자. 나의 인물들이 많이 나왔어. 그런데 그 인물들이 예술과 현실의 분리를 주장하는 쪽이었어? 결합을 주장하는 쪽이었어? 맞아. 결합을 주장하는 쪽이야. 그러면 살짝 메모를 분리가 아니라 결합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온다 라고 써놓고 시작합시다. 1번. 현대회화 화가들은 일상의 비대칭성, 혼란스러움을 그대로 드러내? 아니야. 그대로 드러내는 건 전통회화고 현대회화는 내 주관화 시켜서 상상을 가미해서 대칭적으로 바꾸기도 하고 허구를 드러내는 식으로 현대회화의 추상성을 드러냅니다. 1번은 현대회화 특성으로 맞는 내용이고 2번 루솔로는 일상의 기계소음에서 음악에 사용되는 음의 인위적인 배열을 추구해. 인위적인 거는 일상적인 거야? 일상과 동떨어져 있는 거야? 동떨어져 있잖아. 여기 나오는 인물들은 일상과 현실, 예술과 현실의 결합을 주장하는 사람들인데 인위적인 배열 추구하지 않습니다. 자연스러운 거 추구합니다. 3번. 바레즈는 일반 악기와 달리 두 음 사이에 무한한 음을 표현할 수 있는 도구를 사용했다. 어떤 도구? 엥 하고 소리가 나는 사이렌을 사용했습니다. 4번. 셰페르는 기존 음악의 정체성과는 거리가 먼 일상의 사람 소리, 자연 소리를 음향 오브제로 사용해서 구체 음악을 만들었습니다. 마지막 5번. 게르트 베메는 미적 대상의 창작과 수용에 따르는 미적 경험이 예술가들만 해서는 안 된다. 일상으로까지 확대해야 한다. 하고 확장된 미술을 주장했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